저도 어제 이 조선일보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고요. 며칠 전에도 이런 인터뷰를 하나 15일에 연합뉴스하고 하셨더라고요. 어쨌든 뭐 다 국회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처리해 주지 않아가지고 곧 고용 절벽이 닥칠 텐데 국회가 어쨌든 일자리 창출에 협조를 안 한다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런 취지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취지는 아니셨죠? 네, 제가 의원님들께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드려서 공감대를 넓혀가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기사를 읽었던 우리 많은 그 입법부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다 분노를 했을 겁니다. 아마 다시 한번 우리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님의 이름을 다 새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제 저녁 늦게 고용노동부 대변인이 보도 해명 자료를 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내용 같은 경우 장관님도 다 보고 받으시고 내셨겠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잘못돼서 저희들이 반드시 봅시다. 그러면은 아마 그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1면, 2면에 걸쳐 가지고 기사를 썼는데 그 중에서 해명한 것은 우리 홍영표 위원장이 반대했다라는 그 내용만을 해명을 했지 나머지 부분들에 관해서 절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맞죠? 예, 우선 그 부분에 저희들이 해명을 했습니다. 우선만 한 겁니까? 전체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이 일자리 창출. 아니요. 예. 해명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해명을 했잖아요. 홍영표 위원장께서 반대했다. 이것만을 해명했어요. 나머지 기사에 대해서는 전혀 이 기사가 뭔가 오해가 있거나 내 취지와 다르거나 잘못됐다라고 정정보도를 요청하는 그런 걸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네, 거기까지는 안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기사를 보시면은 그 노동개혁 사법 처리에 반대한 노동운동가 출신 홍영표 국회의원장 이 처리에 반대했다는 것에 대해만 해명을 했을 뿐 나머지 기사 내용에 대해서는 장관의 철학이 소신이 고용노동부의 해석이 그대로 다 녹여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왜 이거를 말씀드리냐면은 작년 한번 7월 그 예비비 문제 가지고 우리 결산국회를 할 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때 고용노동부가 불 꺼진 국회라고 해가지고 그 홍보비를 썼던 걸 기억납니다. 그때도 얼마나 우리 이 환노위 상임위원장이 뜨거웠습니까? 예, 그때 제가 그때도 사과도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때 초선으로서 처음 장관님께 질의했던 게 뭐였냐면은 19대 국회를 파행으로 만들었던 노동사 그 계약법을 어떻게 20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렇게 다시 재발의를 하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적어도 그 사법이 문제가 돼서 국회가 혼란스러웠고 상임위가 정말 제대로 안 굴러갔다고 하면은 장관으로서 그 책임을 느끼고 이런 법안, 이런 취지의 법에 대해서 한번 상의해 봅시다. 머리를 맞대야 되는데 토시 하나 안 고치고 던졌다는 건 뭡니까? 국회를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불 꺼진 국회. 그리고 그 법안을 토시 하나 안 고치고 던지는 거. 그리고 이 조선일보에 난 기사. 그리고 연합뉴스 인터뷰 기사. 이 모든 걸 보면은요. 장관이 국회, 입법부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의 철학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 장관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의원님 우선 그 어제 기사 관련해서 기사 얘기는 더 할 건 없어요. 네, 다 네. 들었으니까요. 저희 이제 그 20대 국회가 개원이 된 뒤로 19대 말미에 있었던 사법 안대로 이렇게 제출되게 된 배경은 제가 그 뒤로 정기국회나 국정감사 때도 말씀을 올렸듯이 각 개별법에서 여야 의원님들 간에 합의를 할 수 있는 대안들이 저희들이 있기 때문에 법안은 되어 있지만 합의 과정에 서로 이렇게 공감대를 넓힐 수 있는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관께서 정말 그런 법들에 관해서 진지하게 논의가 되고자 한다라면은 의원들과 함께 정부가 그렇게 밀어붙여가지고 19대 국회를 파행으로 이끌었던 법을 그대로 토시 하나 고치지 않고 제출하는 그런 고집불통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파견 노동자들의 문제, 일자리 절벽의 문제,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함께 논의하기 위해서 함께 머리를 맞대봅시다라고 그런 문제를 가지고서 정말 일을 시간 날 때마다 환노 위원들을 만나고 논의를 했었어야지 그 법을 그대로 던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십시오. 네. 노동사법을 패키지로 고민하다가 근로기준법만이라도 하나 처리해달라고 하셨죠? 예, 그랬습니다. 우선 그 시급한 법을 좀 선처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려면 그 전제가 있는 겁니다. 사법을 그대로 밀어붙였던 것에 대해서 저희 환노위원들한테 적어도 죄송합니다. 좀 무리였습니다라는 말은 한 자락 깔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의원님,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진전이 안 되는 거는 전부 제가 설명드리고 또 이렇게 내용을 상의 드리는 노력의 부족이라고 인정을 됐습니다. 합니다. 예. 자, 봅시다. 자, 우리 장관께서는 우리 근로기준법 55조를 보면은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 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해석하기에는 일주일 7일 중에 하루를 유급 휴일을 줘야 한다고 저는 해석이 되어지는데 우리 장관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일주일 하면이라는 조건을 붙여서 하루 유급 휴가를 줘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아직도 해석이 됩니까? 법이? 그 이제 의원님 무슨 말씀하시려는 취지는 알겠는데요. 네. 우리가 통상 일주일에 하면 7일 이렇게 하는데 네. 그러면 그 법이 일주일 하면 유급휴 일주일 그 소정근로 시간을 다 채우면 하루에 유급휴가를 줘야 된다 돼 있는데 그러면 소정근로 시간을 채우는 아니요. 일주일을 뭘로? 이 법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네네. 55조에 보면은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를 줘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 있는 모든 심지어 그 장관님 뒤에 있는 고용노동부의 모든 간부들도 이 말뜻은 일주일 일하면은 그 중에 하루를 유급휴를 주는 것으로 해석을 할 겁니다. 그 부분은 판결이 굉장히 많이 갈립니다. 많이 그래서 갈리니까 네네. 대법원까지 가 있는 게 14개 판결이 있고요. 그 중에 11대 3으로 장관의 해석이 틀리다라고 지금까지 나와 있습니다. 곧 대법원 판결이 나오겠죠. 예, 그 그렇죠? 부분이 이제 지금까지 저희들이 법원의 판결은 11대 3으로 이 일반적인 상식적인 판단이 맞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 혼자께서 일주일을 근무를 해야 하루 유급 휴가를 준다라고 하는 그래서 일주일이 8일이 된다라는 회개한 해석을 자의적으로 하시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저희들이 일하는 기간을 일주일에 해서 봐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주일 부분이 그래서 있기 그럼 때문에. 일 시키실 겁니까? 네. 더 아니 미리 그런 시키세요, 취지가 그러면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님? 네. 오히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노동부 장관 아닙니까? 노사 간의 갈등을 예방해야 될 분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한정혜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잘못된 법호색을 계속해서 고수하고 있는 겁니다. 자의적인 해석입니다. 사업주 중심의 해석입니다. 통상임금 해석도 그랬고요. 임금피크제 성과연봉제도 그랬습니다. 다 법에서 펀펀히 깨지고 있습니다. 휴일 연장 근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관이 말하는 근로시간 단축법은 현행 근로기준법이 주당 68시간이라 그러는데 저는 아무리 근로기준법을 봐도 그런 숫자가 나오질 않습니다. 40시간, 12시간은 나와 있어도 도대체 뭔 숫자를 더해서 68시간이 나오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장관 해석을 자의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을 52시간에서 60시간으로 늘리자고 하는 것이 어떻게 단축입니까? 장관이 말하는 근로시간 단축법은 특별휴일 연장 조항과 중복 가산을 인정하지 않는 근로시간 연장법이자 임금 삭감법입니다. 이 잘못된 해석으로 숱한 노사 간의 소송이 붙고 있고 산업 현장의 평화가 깨지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고 연장 근로에 대해서는 정당한 대가를 못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책임을 안 느끼십니까? 지금 장관께서 또다시 이렇게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미명하에 입법부를 마치 놀고 있는 것으로 왜곡하고 있는 것은 이제 행정해석대로 법 개정을 해달라고 하는 생떼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국회의원이 그런 장관의 생떼를 이 불법을 합법으로 만들어주는 제2의 파견법과 같은 것을 또다시 우리가 용인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장관이 인터뷰 말미에 그런 말씀하셨더라고요.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면 어른이 청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던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관이 말하는 근로기준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청년뿐만 아니라 모든 노동자에게 장시간 노동으로 내몰고 임금 삭감이 되는 이 불법을 합법화해주는 더 큰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책임지십시오.